좌익수에 손호영을 쓰고 지타는 두 명이 번갈아서 가면서는 걸까요? 아, 그거는 아니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좌익수는 레이에스죠. 손호영 선수는 저는 주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는. 네. 그러니까 손호영 선수는 약간 정훈 선수 롤, 그러니까 중견수 보던 정훈 정도 역할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는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으로 가기에는 이미 자리가 막 있는 느낌 손훈이 되는군요. 아,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손훈. 그러니까 사실 은근히 중견수 수비는 잘 할지도 모르겠다는 어떤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뭔가. 그러니까 사실 제주가 두루두루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내야 수비가 어려웠지. 발도 빠른 편이고 발도 빠른 편, 어깨도 좋은 편. 이거 해서 오히려 외야로 나가서 더 괜찮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희망 회로를 좀 돌려보자면 좀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황성빈 선수 대주자로 많이 나오는군요. 근데 그건 알 수 없어요. 황성빈. 그러니까 제가 뭐 어제도 얘기했지만 저는 대주자 백업이 베스트로 보는데 감독님은 선발 중견수 1번 타자로 써보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개인 취향으로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일단 뭐 감독님이 선수를 기용하는 거니까 그거는 존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 선수들 쿄야마 선수 결국은 근데 참 결국은 아시아 쿼터가 들어오면서 외국인 선발 더하기 아쿼 선발 이렇게 세 명이 팀의 명운을 가른다. 이게 더 심해지겠죠. 아무래도 지금 아시아 쿼터가 거의 다 선발 투수로 뽑아놨다 보니까 그 양준혁 선수라고 하겠습니다. 선수가 우려했던 상황이 사실 나오기는 했어요. 국내 선발이 설 자리가 더 없어졌는데 팀으로서는 사실은 좋긴 한데 리그 전체적으로는 조금은 우려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어린 선수들을 전부 다 불펜으로 쓰고 있는 상황인데 각 팀에서 좋은 투수들을 아무래도 더 그런 상황이 가속화되는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되고 큐아마 선수는 선발 쓴다고 했습니다. 근데 뭐 또 써보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선발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 정도입니다. 저 외국인이 3명이죠. 쿄야마 선수도 외국인이니까요. 쿄야마 선수가 선발로 잘해주면 제일 좋은데 뭐 선발로 만약에 잘 못해주면은 이제 뭐 국내 선발들이 또 그 자리를 채워줘야 되겠죠. 육성 방식이 변화가 왔죠. 그러니까 사실은 카네무라 코치 영입이 그것을 뭐 선언을 한 어떤 영입이라고 저는 보이는 것 같고, 근데 그 감독님의 불펜 지옥에서 벗어났는가 그거는 솔직히 좀 단언하기가 조금 힘든 것 같은 게 그 사실은 이제 감독의 권한을 뭐 어떻게 줄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팬들은 알 수 없죠. 뭐 정황상에는 감독님의 권한을 많이 빼는 것 같이 느껴지긴 합니다. 지금 굴러가는 상황을 봤을 때는. 근데 뭐 또 모르죠. 이게 뭐 내부에서 어떻게 굴러갈지는 지켜보는 입장에서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지금 234님 말씀처럼 육성 기조라는 워딩이 허언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확실하게. 왜냐면 육성 기조. 일단은 카네무라 코치 영입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 본인 자체가 사실은 짧게 있으려고 온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인스타그램에 직접 1년만 있다 갈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뿌리를 찾아서 왔다는 워딩을 남길 정도면 좀 더 장기적인 얘기를 하고 왔다는 얘기로 유추를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러면은 굉장히 좀 팀의 기조가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 김태현 선수도 그쵸 뭐 군대를 보내도 되고요. 뭐 카네무라 코치는 워낙 실적도 좋았고 대표적으로 투수 그 보호에 굉장히 충실한 스타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 무퍼님 말씀처럼 이렇게 갈 거면 김태형 감독은 대체 왜 데리고 왔나라는 건데 두 가지예요. 이럴 거면 김태형 감독은 왜 데리고 왔나? 왜? 인데 하지만 지금이라도 소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친다 라고 생각해야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맞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정병규 코치도 말 그대로 그렇고, 그러니까 이군 코치진에 좀 더 신경을 쓰는 모양새죠. 지금 그걸 봤을 때는. 그래서 전체적인 무브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통킴님 말씀처럼 이제 결국 단장이 사실 양상문 단장이 만약에 오시면 베스트가 되긴 할 거예요. 근데 뭐 지금 무브는 박준혁 단장도 뭐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서 어찌됐건 구단 역사상에 이런 식의 무브를 보인 적이 없는 팀이라 가지고
굉장히 좀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그 만약에 에빈 선수하고 비슬리 선수가 진짜 폰세 와이스처럼 해준다 이러면 어차피 2년 뛰고 미국이든 일본이든 간단 말이에요. 이러면 결국은 외국인 로또는 한 해 장사고 장기적으로 지금의 체질 개선 프로젝트를 이어가야죠. 근데 뭐 지금까지는 박준혁 단장이 어찌됐건 좋은 어떤 영입들을 해내고 있고 특히 그 에빈 로드리게스 선수, 제레미 비슬리 선수 또 뭐 카네무라 코치 등등은 사실 박준혁 단장이 일본 인맥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박준혁 단장의 능력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 그냥 브룩스 스카우터도 결국 박준혁 단장이 스카웃을 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준혁 단장이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자 벌써 80분 정도 오셨어요. 일요일 저녁인데도 그래도 꽤나 많은 분들이 들어와주고 계십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자유롭게 얘기 주시면은 그냥 편하게 소통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뭐 야구 경기 관련된 것도 좋고 아니면은 뭐 그 외적인 그냥 뭐 야구 문화 관련된 것도 좋고요. 아무튼 야구에 관련된 얘기는 뭐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얘기를 나눠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라이브 라인 연수는 사실 뭐 성민규 단장 때부터 했었는데 그래도 성민규 단장이 뭐 잘한 거는 해외 연수 보내는 거는 스타트를 잘 끊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님 우리 단장님 무슨 방식으로 꼬신 걸까? 네. 미남계일까요? 단장님의 대단한 영입들 미남계인가? 왜냐면 그 카네무라 코치 인스타 게시글에 미남 GM이 있었거든요. 네, 그냥 농담이지만 네 이런 것 같고 팀의 베테랑이 염려한데 뭐 김민성 선수도 있고 전준 선수도 있고 맞아요. 뭐 올해까지 어떤 뭐 그래도 선수 자격을 유지를 하면서 있느냐 아니면 그냥 은퇴를 하느냐 뭐 그 정도 차이인 것 같은데 근데 계약 기간이 끝났거든요. 그 FA 계약 자체가 2+1이었는데 올해가 3년째였을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할 것 같고 김상수 선수가 좀 애매해요. 보험 아니 뭐라고 해야 되지? 퇴직금 개념으로 가 있지. 근데 저는 사실 김상수 선수는 아직 충분히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던지는 부분에 큰 문제가 제가 있다고 느끼진 않아가지고 제 생각에는 아직 선수로 뛰어도 어느 정도의 역할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또 너무 그런 금액적인 부분에서 요구를 하면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선수 생활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지. 있다는 거지. 돈을 많이 줘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근데 저는 뭐 구단 쪽에서 많지 않은 금액을 제시를 하고 거기서 더 뭔가 뭐 돈을 더 준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기준 금액을 정해 놓고 거기서 오케이 할지 그냥 기다리듯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왜냐면 뭐 돈이 맞는 상황도 아니고 사실 뭐 이렇게 돈도 많이 쓰고 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김상수 선수는 저는 있으면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큰 돈을 주는 계약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없다고 큰이 나는 건 아니라서 있으면 좋긴 한데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고 뭐 또 다른 얘기 주시면 좀 얘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님 제2의 폰세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저도 공감합니다. 제2의 폰세 이런 얘기 제발 그만인데 사실은 저 워딩 자체가 조회수가 나오는 제목이라서 기자들은 포기를 못하죠. 네, 그냥 뭐 우리가 걸러서 봐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손합 선수는 자리가 없는 게 냉정하게 맞고요. 지금 손합 선수를 영입한다는 건 진짜 시컷 육성 기조 얘기해놓고 또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컷 육성 기조 흐름으로 가놓고 가쁜 손 아섭 네 이게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폰세 선수가 워낙에 잘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의 기사가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뭐 제2의 이데오 같은 거죠. 그냥 덩치 큰 거포 자원이면 다 제2의 이데오야.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폰세 선수도 그냥 잘하는 외국인 투수면 다 제2의 폰세라는 얘기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뭐 황재균 선수도 뭐 사실은 필요한 자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돈이 진짜 싸면은 모르겠지만 낭만 챙기 지금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고 상동 그러니까 뭐 손아섭, 황재균 진짜로 낭만 빼면 시체인 선수들인데 근데 사실 또 그렇게까지
막 낭만이 엄청나다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굳이 뭐 5천만 원 아니면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성훈님 김상수 전반기까지만 선수 생활하고 후반기부터 하는 게 망국이님 튼동 스타일은 손호섭 1번 세울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도 저게 제일 무섭거든요. 감독님 1번 중견수 손호영 땅땅 이게 제일 겁납니다. 저는 사실 개막전에 1번 중견수 손호영일까봐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근데 약간 한 번은 해보실 것 같아가지고 뭐 영 안 맞으면 시도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겁이 나죠. 조금 무섭긴 합니다. 선발진 뭐 선발진은 사실 지금은 정답이 나왔는데 엘빈, 비슬리 정배대로 가면은 박세웅, 윤환, 표야마 뭐 이게 맞겠죠. 그냥 정석적으로 간다면. 근데 여기서 굉장히 또 많은 변화가 생기겠죠. 시즌을 치르다 보면. 근데 선발에 자완이 꼭 있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방송 그냥 잘하면 되는 거지. 야구를 뭐 그것이 중요한가? 좌투수가 좌완 선발이 꼭 있어야만 하는가? 저는 아님. 입니다. 잘하면 장땡이지. 송민기 선수가 선발로 가면 좋은데 김태환 감독님이 절대로 홍민기 선수를 선발로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까지 만약에 하면은 진짜 김태환 감독님이 그 손발이 다 잘렸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만약에 홍민기 선수가 선발로 간다면 진짜 그냥 목숨만 붙여놓은 거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까지 만약에 그 권한이 없어진다면. 근데 손호영 선수 외야 수비는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지금 뭐 못한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어떻게 할지. 튼동 감독님이 장난감 절대 포기 안 할 듯. 뭐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감독님이 포기할 리가 없다. 제 생각에는 그렇고 비슬리 선수가 잘해주면 너무 좋은데 뭐 우리는 바라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입스 또 오면 난리 날 듯. 뭐 난리 나겠죠. 타격보다 수비에 초점을 맞출 듯 하네요. 아 근데 이게 참 엇박자가 김태형 감독님 타격 먼저 보는 스타일인데 팀 기조는 수비를 먼저 본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판을 봐가지고는 그냥 감독님을 별 신경을 안 쓰고 팀을 굴리는 모양새가 지금 되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거는 뭐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경질을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 나가라 이런 뉘앙스가 너무 많이 나서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닌 것 같은데 뭐 뚜껑 열어봐야 알겠죠. 뭐 본인 입장에서는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근데 개막전 선발 같은 경우에는 그 롯데는 개막전이 올해도 사직에서 개막을 못하죠. 원정 시리즈를 하고 홈 개막이라서 이게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원정 5연전 하고 홈 개막이었죠. 이래가지고 이게 이 스케줄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홈 개막전에 또 에이스 선수를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 보니까 오히려 뭐 원정 시리즈 때는 1, 2, 3번 1, 2, 3번 안 쓸 수도 있고요. 오히려 당장 올해만 해도 개막전에 박세웅 선수 나왔잖아요. 개막 2차전에 1차전에 누가 나왔더라? 1차전에 반지 선수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는 경기 스케줄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질 요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LG 쓱하고 사지고 올 듯하다. 스케줄이 그렇게 되나요? 근데 올해도 A하고 개막전이었는데 근데 LG가 우승팀 아니었잖아요. 이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경기 스케줄은 아직 안 나왔죠? 26시즌 경기 스케줄은. 그래서 그거는 뭐 나오고 나면 아마 얘기를 그냥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개막일만 나왔고 아직 경기 일정은 안 나왔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개막은 3월 언제야? 이 기사가 나와 있는데 3월 12일에 프로 그 시범 경기가 개막을 한다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개막은 3월 28일에 한다고 합니다. 26 시즌 3월 12일, 정규 시즌 3월 22일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28일. 네, 22일이 아니고 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네, 롯데시 이동결의는 옛날보다 많이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더 이상 어떻게 개선하기는 힘들걸요. 이미 그 이동거리 줄여준다고 생긴 게 원정 6연전, 수도권 9연전 뭐 이런 게 생긴 거거든요. 이 이상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팀 자체가 뭐 부산에 있는데 이게 뭐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WBC 정 생각하니 국대 없는 게 다행이다. 뭐 마음이 쓰립니다만 사실 팀으로서는 국가대표 안 나가는 게 조금의 도움이 되긴 할 겁니다. 그 온전한 컨디션으로 시즌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WBC는 어디 보자. 3월 5일부터 네 WBC는 3월 5일부터 체코 7일 일본 8일 대만 9일 호주
내년에도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나오는군요. 네, 처음 알았습니다. 일단 무포님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이렇게 나오는구나. 롯데야 힘내라.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구나. 이게 위치가 잘 안 보여서 제가 위치를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이게 제가 처음 써봐가지고 아이고 롯데야 감사합니다. 힘내라. 그렇고 팀홈을 50개 쳐도 돼. 팀방을 1위로 가야고만 가자. 홈런을 많이 치는 거는 뭐 이기기만 뭐 크게 안 중요한 것 같고 아시안 게임도 있고 행사가 굉장히 많은 시즌이 되죠. LG 육성이 별로다는 전 약간 동의를 못 하겠는데요. LG만큼 선수 잘 키우는 팀이 없을 텐데 저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자 그렇고 또 어디 보자. 회사 가기 싫다. 네, 너무나 진심이 나오셨는데 저는 회사를 다니진 않아가지고 출근을 따로 하진 않습니다. 지금은 뭐 라이브를 계속하면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뭐 LG는 육성 잘하죠. LG 육성 못한다는 뭐 좀 안 맞는 얘기 같고 LG는 일단 지금은 가장 잘하는 팀이니까. 내가 일단 쓰레기 같은 인간들 뒤치다거리나 하려고 정치 시작한 줄 알아.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8월 둘째 주부터 네, 왜 이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갑자기? 네, 아무튼 재밌는 도네이션 네 감사드리고요. 이게 볼륨을 제가 조금씩 이제 맞춰볼게요. 너무 크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후원 계속 감사드리고 네, 그 여자 대통령 얘기예요. 제가 저 짤만 보고 저 드라마를 잘 몰라가지고 그렇고 자 하나님 직관 안 가심 TV로 보시나요? 저는 TV로 봅니다. 직관은 저는 TV 중계로 보고 편파 중계는 잘 안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멀티로 보는 게 좀 적응이 좀 잘 안 보여가지고 그런 것 같고 콘텐츠 관련 부탁해도 되나요? 이게 어떤 말씀이죠? 뭐 이런 콘텐츠를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가? 뭐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주시면 그 전에 나왔던 게 응원가 월드컵 이런 거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응원가 월드컵은 조금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제가 시간 날 때 좀 준비를 해서 롯데 응원가 쭉 정리해가지고 뭐 음원을 틀기보단 제가 그냥 간단하게 부르면서 월드컵 하겠습니다. 그 목록만 좀 정리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재밌는 것 같고 직관 몇 번 보였던데요. 작년에 제가 직관에 23번 정도 갔으니까 꽤 많이 갔던 것 같고 김주환 선수가 큰일 할 것 같다. 저는 사실 김주환 선수도 있지만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가치온 선수 이름 뭐였죠? 그 가치원 선수가 좀 직전감으로 잘해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개막전 할 때마다 경기장 가서 보여. 김영준 선수 맞아. 저는 김영준 선수가 약간 올 시즌 박진, 김강현 롤을 잘해주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이 두 선수가 올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올해만큼 둘 다 해줄 거라는 건 조금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선수 중에 한 명이 좀 쉬어가는 해면은 김영준 선수가 그 자리를 잘 맞춰주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좀 생각이고 123님 벨라스케즈는 세이버에 좋은 지표를 나타내고 폰센 세이버가 생각보다 안 좋았는데 크보 공인구 뭐 공인구가 매끈하다 뭐 이런 얘기를 벨라스케즈 선수가 했었는데 근데 사실은 뭐 외국인 선수는 결과로 말하는 거라 가지고 그리고 특히 짧은 기간에 큰 돈을 받고 왔기 때문에 벨라스케즈 선수가 열심히 한 부분이라 저도 뭐 선수 자체가 막 실신하는데 뭐 잘 못했으니까 뭐 변명의 여지는 없죠. 뭐가 어떻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렇고 박정민 선수도 비슷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근데 감독님 너무 굴리지는 말아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박정민 선수가 2라운더죠. 한일 장신데 아무튼 대학에서는 넘버원 투수라고 하니까 일단 이게 정은수 선수가 워낙 잘 해줬다 보니까 대졸에 대한 기대가 이제 올라가 있죠. 우리 팀 입장에서는 구승민 선수도 뭐 마찬가지고 제가 뭐 어제도 얘기했지만 저는 어느 정도 역할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좀 저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방장님 올해 피사직 경기 때 배워서 반가웠습니다. 내년에도 퓨처스 사직 때 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퓨처스 사직 경기는 예로가 널널하여 응원단이랑 같이 해서 좋긴 하군요. 우포님 감사합니다. 말투가 되게 재밌네요. 퓨처스 썸머리그죠? 퓨처스 서머리그인데 이때 제가 한 3경기 갔나? 그랬었는데 이때가 한창 12연패 기간이었어가지고 제가 그랬었죠. 진짜 자이언츠는 여기 있다. 그리고 제가 시범 경기 그 퓨처스 썸머리그 가가지고 3경기 연속 끝내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고 그 퓨처스 경기 저녁 경기를 더 늘린다고 호구현 총재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퓨처스 서머리그는 더 늘어납니다. 허 총재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선수들한테도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경험도 되고 또 팬들 앞에서 경기를 하는 게 좋은 거니까. 그리고 팬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또 즐겁게 야구를 볼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고 부산 이보의 신동건 선수 인터뷰가 나왔어요. 잠깐만 신동건 선수 인터뷰를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엠팍 썰쟁이 노시안 5년 140억 단연 계약 거절.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오피셜이면 코리안 메이저님이 타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뭐 일단 오피셜이 아니니까 마중 선수가 아파요. 이런 참사가 있나? 오호 신동건 선수 기사가 보이는데 만약에 부산 노시안 선수가 5년 140억을 거절했다면 고향으로 생각이 있나? 왜냐면 150억, 140억이면 정말 큰 돈이기 때문에 시장에 나왔을 때 저 이상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어떤 보장은 없거든요. 약간 가슴이 설레는데 약간 일단 뭐 오피셜 기사가 나오면은 그때 뭐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직은 알 수 없는 거니까. 그 신동건 선수가 기사는 아니고 이것이 인터뷰를 했네요.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신동건 선수가 부산일보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미지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했는데 이건 제가 못 봤는데 방송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몰라가지고 아직 못 봤는데 조금 이따가 방송 마치고 보겠고 인터뷰가 한 6분 7분 정도 되네요. 그냥 요 리스트만 보시면 대충 내용 아실 거니까 뭐 다양한 질문이 있는데 이거는 또 보고 뭐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렇고 또 어디 보자. 윤성빈 선수 1군 풀타임 얘기든 저도 봤고요. 그 다음에 한동희 선수 저는 뭐 진짜 많이 얘기했는데 잘 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왜냐면 일단은 그 퓨처스 경기 직관했을 때랑 더하기 체코전 직관 때 봤을 그 직접 경기 모습을 봤을 때 좋아진 게 좀 보였어요. 좋아진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할 거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인을 좀 힘들게 하던 부분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가지고 좋아지지 않았을까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고 자 만약에 롯데가 한국 시리즈 진출하면은 노시안 FA 성적이 나온다면 그쵸. 왜냐면은 FA가 돈이 진짜 없다기보다는 못하는데 돈을 왜 쓰나? 이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만약에 내년 시즌에 성적이 좀 나오면은 투자를 안 할 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고 부인하망님 이영공 코치. 이영공 코치는 사실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모르겠다. 이 돈 이겁니다. 왜냐면 이영공 코치가 우리 팀하고 인연이 있는 선수도 아니었고 선수 시절에도 코치로서도 사실은 뭐 딱히 얘기를 들은 기억이 없어가지고 근데 포지션이 수비 코치잖아요. 그 수비 코치의 이름을 우리가 별로 못 들었다는 괜찮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보통 코치나 그런 사람들이 코치 이름이 많이 들리면 보통 못해서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코치는 그렇게 막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요. 막 엄청 잘한 코치는 또 이름이 알려지겠지만 그냥 나쁘지 않은 정도? 무난한 수준이면은 뭐 얘기가 안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뭐 지켜봐야죠. 이영공 코치가 사실 롯데하고 인연이 없는데 왔다는 거는 또 잘하니까 영입부터 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조원우 김민재 코치 쪽도 아직 오피셜하게 그게 안 나왔어요. 코치 그 보직도 뭐 공식적으로 누가 나가고 보직이 어떤지 이게 안 나와서 아직은 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오피셜하게 나오면 제가 바로 이제 전달을 하겠지만 그렇고 김동현 선수 근데 김동현 선수가 군대를 아직 안 갔다 왔나? 잠깐 헷갈리네. 김동현 선수가 군대 문제가 해결이 됐나요? 김용희 감독님 나이 때문에 은퇴? 근데 이거는 제가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동현 선수가 2004년생 군필인데 군필이 아니고 대졸이거든요. 부산 과기대를 나왔는데 군대 얘기가 없네. 군대를 아직 안 갔다 왔군요. 대졸인데 미필이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이러면 사실 군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게 맞지 않나? 2004년생이거든요. 근데 뭐 과기대가 2년제니까 군대를 대학을 갔다 와서도 어리긴 한데 자리가 마땅찮은 빨리 갔다 와야 되는 것 같고 윤성민 선수는 그 오피셜하게 말은 할 수가 없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장기 대기 면제인 걸로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훈련소 갔다가 빠꾸 먹고 벌써 그게 시간이 3년 정도 흘렀거든요. 근데 아직도 얘기가 없고 윤성민 선수가 99년생 빠른 99년생인데 아직도 얘기 없는 거 보니까 장기 대기로 빠져가지고 거의 그냥 면제를 받는 분위기입니다. 정보근 선수도 마찬가지 케이스고 김동현 선수 대졸인데 그 2년제입니다. 과기대 졸이라 가지고 2004년생 12월 30일
또 말일에 거의 태어났네요. 그래서 아직 만 20세네요. 아직 생일이 안 지났습니다. 2004년 12월 30일생이네요. 정보근 선수 면제는 뭐 꽤 유명한 얘기가 된 것 같고요. 그 평발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 제가 정확히는 뭐 오피셜하게 나온 게 없어서 모르겠는데 평발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들려서 평발인가?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